2022학년도 개정 창비 공통국어 2 대단원 1 한국 문학의 흐름 첫 번째에서 자,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자, 요거는 할게요. 자, 요거 제목은 아니에요. 그냥 첫 구절을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고시조는 대개는 제목이 없어요. 응? 자, 연시조는 제목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연시조는 되게 제목이 있지. 없는 게 거의 없겠구나 생각해보니까. 근데 단시조는 제목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응? 자, 그리고 작자미상인 경우에는 대개는 아마 서민들이 쓴 게 아닐까. 서민이나 부녀자들이 쓴 것들은 대개 제목이 없어요. 작가도 이름도 없고요. 자, 요거 좀 발상이 독특한데 자, 가기 전에 좀 갈래가 이게 뭐죠? 갈래 그래 갈래 갈래 사설시조예요. 아까 이거 앞에 거 안 했구나. 자, 오 시조야. 얼만큼 길어진 시조를 사설시조라고 그랬죠? 2구 이상 2구 이상 한 장 길이 이상 길어진 시조를 사설시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발상이 독특하다고 그랬는데 화자의 참담한 심정을 까투리하고 도사공 마음과 비교해서 제시했어요. 그 밖에 자 이따 보면서 확인할게요. 열거법, 과장법, 점층법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였다. 자, 가고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얼만큼 길어진 시조를 장형시조, 사설시조라고 한다? 2구 이상, 2구 이상 한 장 길이 이상 길어진 장형시조를 사설시조라고 한다. 그럼 중장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중장일까? 요만큼이 중장이에요. 요만큼이. 여기 초장, 여기 종장. 나머지 다 중장. 되게 길죠? 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님을 여인 내 마음 이랬거든요. 화자의 처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의 부재인 거예요. 자, 님과 이별했어. 우리 어린이들은 짝사랑이든 뭐든 하다가 헤어진 적이 있을 수 있지. 슬프지. 친구가 뭐 이민을 갔다거나 그치? 어디 뭐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거나 자, 그럴 때 너무 슬퍼가지고 슬픈 마음이 어느 정도 슬프냐? 까투리보다 자기가 더 슬프대요. 자, 까투리는 암꿩을 말하는데요. 꿩이 장기가 숫꿩이고 까투리가 아마 암꿩일 거예요. 근데 이제 얘들아 자, 꿩 있잖아요. 꿩 본 적 없죠? 그 뭐라고 그러지? 박제 같은 거 한 거라도 본 적 있을까? 닭 알잖아요. 닭. 닭이 날아다니나? 닭 날아다녀요 사실은. 닭 날아다니는데 날개 있잖아. 이렇게 날아오른다 사실은. 새처럼 막 못 날아오르지만 나중에 시골 같은 데 가봐요. 닭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지붕에 올라가 있고요. 나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걔가 어떻게 되겠어요? 비상이에요. 비상. 쫙 날아가요. 100m, 200m 날아간다? 그럼 못 봤죠? 날아가긴 해요. 사실 날개 있잖아. 아주 커가지고 막 날아올라지는 많이 오르지는 못해도 푸덕푸덕 올라가는 거예요. 그 떨어져 죽고 그러진 않아 닭들은. 떨기고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꿩도 닭만큼은 커요. 비슷하거나 더 크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날개가 좀 더 크겠지 얘는. 근데 어쨌든 몸이 무겁단 말이야. 멀리 못 날아. 그래가지고 옛날에 꿩 사냥하면 이렇게 한대요. 그 눈발이 있고 막 이럴 때 한쪽에 사람들이 막 꿩을 몰잖아요. 그럼 꿩 새끼가 반대로 날아가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또 사람들이 꽹가리씩 막 그러면 또 멍청한 새끼가 이렇게 날아가면 안 잡힐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다시. 그럼 또 날아가요.
와! 또 날아가요. 그 왔다 갔다 하면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눈에다가 고개를 팍 쳐박는데요. 귀여워. 그럼 안 보이잖아요. 그 상대방도 다 안 보이게 있자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럼 가가지고 싹 잡아온대요. 닭대가리예요. 어? 원래 그거 아니? 닭을 실제로 그 이렇게 불이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줄을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딱 세워놓고 이렇게 고개를 잡아가지고 고개 이렇게 놔둔 다음에 딱 손 놓잖아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거 세운 다음에 닭의 목을 잡아가지고 그 깍지 이렇게 보게 이렇게 한 다음에 가만히 놓으면 못 움직여요. 그 뱀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잡아먹히나 봐요. 또는 그 나무 맨 다음에 밑에 그림자 같은 게 있잖아요. 줄을 이렇게 매놓고 있다가 나중에 싹 조용히 풀어놓잖아요. 그 닭이 멀리 못 따라가서 맨 돈대요. 들은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본 것도 있고 닭대가리예요. 자, 근데 이제 그래서 까투리는 멀리 못 날아요. 근데 자 까투리가 있는데 멀리서 매가 쫓아오는 거야. 그 잡아먹기게 생겼잖아. 죽게 생겼잖아. 그러면 멀리 못 날잖아. 까투리는. 그 바위들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럼 거기에 딱 숨어가지고 몸을 피하면 안 잡힐 텐데 산인데 나무도 없고 바위돌도 전혀 없어요. 피신할 곳이 전혀 없어. 그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지 뭘. 그때 까투리 속마음 어떻게 했냐? 엄청 당황스러울 거 아니야. 사람도 따진다면 죽게 생긴 건데. 야 그거 하고 님과 헤어진 거 하고 누가 절실하냐? 껌 훨씬 절실하지. 근데 필요 없대. 내가 훨씬 더 절실하대. 그 정도로 절실하다는 거야. 비교하는 대상인 거야. 자, 두 번째는 뱃사공이 있어요. 근데 이 뱃사공이 어떤 뱃사공이냐면 천석을 실은 큰 배야. 옆으로 그릴까? 배를 천석을 실은 큰 배야. 도치면 여러 개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쌀을 뭐 엄청 실었어요. 근데 가까운 바다가 아니고 먼 바다예요. 먼 바다인데 노를 잃었어요. 노가 없어졌어요. 닷도 잃어버렸어요. 배 이렇게 정박하는 닷 있죠?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돛대도 꺾어졌어요. 못 가. 그 다음에 용총 이게 그 돛대를 움직이는 줄이에요. 키는 방향타. 또 빠졌어요. 근데 파도가 거세게 쳐요. 안개도 뒤섞였어요. 죽어라 하고 있죠? 근데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았어요. 만약에 가까우면 손으로 어떻게 저어서라든가 아니면 헤엄쳐 가서라도 도움 구할 텐데 아이씨 천리만리 남았어요. 못 가요. 그런데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데 해적까지 만났어요. 해적이 너는 원피스만 봤구나. 해적 개새끼들인 거예요. 해적들은 사람 우습게 죽이잖아요. 응? 쪽발이 애니메이션 원피스는 그런 해적 없어요. 그렇게 뭐 착한 해적, 착한 산적이 어딨어. 보석 보고 그러면 여자 보면 겁탈하고 남자 보면 죽이고 보석 뺏고 이런 게 산적 해적이지. 응? 자, 그러면 도사공 속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요번에 이런 걸 예를 들면 되나? 이거 좀 예를 들어 좀 그렇다. 예를 들지 말자. 캄보디아 예를 들려고 그랬는데요. 그건 좀 예를 들기도 좀 그렇네요. 그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우리 그 영화 아저씨라는 영화 알아요? 몰라요. 원빈 나오는? 몰라요. 모를까요? 좋아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왕따를 당하고 뭐 이렇게 폭력을 당하고 그런 게 아주 힘겨운 상황을 처해 있는 학생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의 몇십 배가 더 되는 상황에 아예 처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요번에서 캄보디아 사태라든가 인신매매도 캄보디아도 사실 우리나라도 독재 정권 때는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실 인신매매가 있었어요. 우리가 못 살 때에는. 응? 여자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뭐 흑산동 이렇게 멀리 있는 작은 섬 이런 데 가둬놓고 몸 팔게 하는 거지. 응?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새우잡이인가? 거기 이렇게 바지선이라고 하나? 멈춰있는 배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강제로 집어넣어놓고 노동을 시킨다거나. 응?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고 부패 정권이 있다 보니까 캄보디아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지. 거기 갇혀있는 사람의 마음하고 얼마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끔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건 진짜 있나? 이런 말 되나? 태국이나 어쨌든 다른 나라, 이렇게 아시아에 못 사는 나라들은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못 살 때는. 아무래도 못 사는 나라에는 벌이가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인신매매를 하고 하기도 해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거에 처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응? 맨날 맞고 구타당하고 개새끼 밥 주듯이 이렇게 던져진 거 먹고 그러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어, 그죠? 도사공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걔보다 내가 더 아프대요. 아, 이놈은 진짜 생각해보니까 티인가 보다. 어? 자,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애인가 보다. 까투리하고 도사공하고 누가 더 절실해요? 얘들 훨씬 절실하지. 근데 자기는 자기가 더 절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슬프다라는 걸 과장되게 비교한 거예요. 그만큼 슬프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표현한 거예요. 자, 까투리 비교 대상 1. 비교 대상이 도사공. 왜 이렇게 여기 근데 처에는 까투리나 도사공도 굉장히 암담한 처지에 있게 돼 있잖아요. 이 자체가 과장인 건데 이것보다 내가 더 슬프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가볼게요.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매, 산에서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엊그제 니물려인 내 마음을 어디다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내 마음이 더 아파요, 슬퍼요, 그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대천바다 한가운데에요. 큰 바다 한가운데에요. 일천석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용총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어지고 키도 빠지고 까지. 자, 넓은 바다죠. 바다 위에 있는 배의 닷 부분이야. 넓은 바다의 배의 일부분. 그럼 시야가 점점점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지죠. 점점 좁아지는 걸 점강법이라고 그래요. 점강법. 근데 자, 범위는 점점 좁아지는데 안 좋은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죠. 그래서 점층법이에요. 점강과 점층은 원래 반대인데 이거는 동시에 같이 돼요. 이거 잘 나온다 그래서. 자, 모의고사에도 비슷한 게 나오긴 했었는데 일단은 나중에 문제 풀 때 하도록 할게요. 키도 빠지고 무슨 법? 뭐뭐도 하고 뭐뭐하고 점층도 돼. 열겁법도 돼요. 열겁법. 여기도 써드릴까요? 아까 앞에 나와서 안 쓰려고 했는데 열겁법도 돼요. 어디 써 있어요? 뺄게요 그러면. 여기 있네. 자, 그 다음에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설상가상 외우셔야 돼요. 눈 내린 위에 서리까지 내린 거예요. 진퇴양난, 앞으로 뒤로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면초가 뭐예요? 진퇴양난, 진퇴유곡도 돼요. 진퇴유곡 계곡만 있다는 거예요. 사면초가 사면에 초가집이 있단가?
뭘까?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야? 포위당한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자, 과장법, 점층법. 근데 정강법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말리 남았는데 사면이 까머 어둑 저뭇 천지정막 까치 노을 떴는데 석양이 지고 있는 거예요. 자, 노을이에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수적까지 만난 마이너스가 연속되는 거예요. 뱃사공의 마음과 엊그제 님녀인 내가를 어디다 대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감히 내가 훨씬 더 아프죠? 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떠냐? 웃기고 있네. 아닌가요? 사실은 해학도 있어요. 해학도 있는데 여기 해학이 안 나오는 것 같네요. 나오네. 나오는데 학교에서 아직 진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자, 너무 과장되게 말하면 웃음을 유발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 흥보가에 이런 게 있어요. 흥보가 집이 가난하잖아요. 돈이 없어요. 집을 지어야 돼. 근데 이제 형한테 가서 빌리라고 갔다가 못 빌리고 와가지고 이웃에게 볏집을 한뭇이라고 하면 양팔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정도 양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집을 짓는 말이 되냐? 그걸 어떻게 집을 짓냐? 개집도 그걸로 못 짓겠다. 응? 아니 생각해봐. 우리 양팔이 뭐 얼마나 된다고 양팔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볏집으로 집을 어떻게 지어요? 응? 그래갖고 집을 지었더니 너무 좁아가지고 누우면 발이 살인문 밖으로 나간대요. 살인문 밖으로 나가고 옆으로 돌아 누우면 흥부 아내의 엉덩이가 창 밖으로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엉덩이를 차삭차삭 때리고 다닌대요. 과장이죠? 재미없어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안 웃긴가요?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면 황당하고 웃긴 거지. 응? 자, 그래서 보통 해학은 과장법을 통해서 나타낼 때가 많아요. 자, 비교 대상 2개를 통해서 그만큼 자신이 이별한 슬픔이 크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 발상 중요하고요. 자, 표현상의 특징 열거법, 과정법, 점층법 뭐도 있었어? 아까 강법도 있었어요. 부정상을 강조하고 있다. 서류법을 활용해. 자, 여기가 서류법으로 볼 수 있어요. 누가 더 슬프다, 누가 더 암담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더 암담하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문학의 특징 여기서 볼게요. 자, 첫 번째 작품은 자연 친화적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송순의 작품은 자연 친화적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됐고요.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요거는 해학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별로 안 웃기죠? 네. 근데 안 웃겨도 해학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자, 기본적으로 해학은요, 귀족의 문학은 비극이에요. 서민의 문학은 희극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도 보면 시학이 포에티카라고 하는데 원어로, 근데 이게 시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희곡에 대한 책이에요. 희곡 연극. 근데 그 포에티카에 비극에 관한 거는 어떻게 공연하는 거다라고 나와 있는데 희극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왜 없을까를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가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예요. 저는 되게 그거를 맨 처음 본 게 제가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길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넓은 공터에서 그 쏘아주는, 이렇게 빔처럼 쏘아주는 영화를 처음 봤고요. 중학교 들어가서 중2 때 제가 대건중학교 미션스쿨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미션스쿨 그 천주교 학교예요. 성교육을 한대.
아싸 그러고 애들 신나가지고 막 간 거지. 근데 그 성이 세인트 성자였던 거예요. 성자교육. 거기서 본 영화가 장르 이름이에요. 또 같은 영화더라고 그게. 그 다음에 그걸 또 언제 봤냐? 대학 들어가서 전공 시간에 3학년 때 또 봤어요. 근데 주제가 완전히 다르더구만. 아기 때는 그냥 그 스릴러 영화로 보고 생각하고 봤어요. 아기 때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짜증나는 그 성교육 영화라고 봤어요. 어? 저게 뭐야? 화면이 되게 까매. 사람 얼굴도 제대로 안 보여. 자,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서 봤는데, 자, 그때는 원래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앞뒤가 잘렸어요. 영화가 5분 잘렸거든. 그 맨 앞에 5분이 주제의식인데 그걸 잘라버린 거야. 이 미친 새끼들이. 거기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죠. 근데 그 책이 여러 사람에게 돌면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소수가 독점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인터넷을 특정 정보를 특정 계층이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디에 그 고속도로를 낼 거다 이런 걸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걸 아는 국회의원 이런 놈들이 거기다 미리 땅을 사는 거지. 그리고서 이익을 얻는 거 아니에요. 나쁜 놈들이지. 응? 이런 것처럼 책을 어떤 특정 소수가 독점하고 있으면 그건 지식의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면서 와요. 그게 사실 주제인 거예요. 근데 자, 과거 중세사회는 귀족사회잖아요. 귀족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1000명 중에 1명 정도가 귀족이에요. 서울 빼고 순수 양반만 따지면 1000명 중에 1명인 거예요. 그 1명이 1000명을 지배해야 돼요. 그럼 1명이 똑똑해야죠. 근데 그 1명이 똑똑하다는 보장이 어딨냐? 집안에 똑똑한 애만 있냐? 멍청한 새끼도 있지. 능력 부족한 애도 있잖아. 근데 지배를 해야 돼. 그럼 뭘 갖고 있어야 될까? 정보를 독점해야지. 근데 글을 만약에 서민이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서민이 때려 없죠. 그 못난 한 놈, 나쁜 놈이야 거기다 더구나. 그럼 때려 없지. 우리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1000명을 그래서 멍청하게 만들어야 1명이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은 공부를 못하게 해요. 책을 읽잖아요? 맞아요. 태형을 당하는 거예요. 짱바 시대는 그랬던 거예요. 중세 시대에는. 응? 잡혀가지고 멍석말이 하기도 하고 뒤꿈치 잘리기도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공부를 못하게 해요. 일부러. 그냥 내 말만 잘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도 귀족을 위한 비극은 있는데 서민을 위한 희극은 아예 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또는 썼는데 성당 같은 데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또는 전쟁 중에 불타 없어졌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론을 중에 어느 걸 건지 몰라. 그래서 어쨌든 없어. 비극만 있는 거야. 응?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장르 이름이에요. 되게 어려운 영화죠? 응? 그래서 정보 이런 것들은 지식은 전달돼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거든. 일종의 이야기는 전달돼야 된다고 하는 어떤 메타 희곡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특성도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니까 그걸 몰랐지. 응? 자, 서민은 문자를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몰라요. 근데 만약에 책을 주면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지. 그러면 그 책이 뭐를 주로 넣어놓겠니? 그림. 야시시한 그림. 그래야 재밌게 보지. 그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갈까? 귀족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이지. 그게 돌면 어떻게 돼? 사회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책이 못 돌게 만들어야지. 그 서민이 양반을 대놓고 귀족을 대놓고 씹으면 어떻게 되겠냐? 또 죽지. 그러니까 대놓고 씹으면 안 돼. 어떻게 씹어야 돼? 웃기게 돌려서 씹어야지. 코믹하게. 코미디가 희극 아니에요. 그래서 돌려서 씹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의 문학은 희극이고요. 귀족의 문학은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으로는 웃기지 않아도 서민의 일상, 서민의 생활과 관련되면
해학적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약간 원론적인 얘기였어요. 자, 요거 과장되면 대개는 해학이 유발이 돼요. 웃음이 유발되는 거예요. 됐죠? 요거 언급하시면 이거 중요해요. 이거 연결해서 골개미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얘기해 주시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뒤에 학습활동 잠깐 볼게요. 10년을 경영하여와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의 내용을 이해해보자. 자, 10년을 경영하여는 안빈낙도의 태도, 자연과 함께 살아야겠다는 무라일체의 태도. 다 했죠 아까? 다시 외워. 무라일체, 주객일체, 주객일치, 물심일여, 자연친화, 자연동화적 태도. 됐죠? 자, 왼쪽에 사대부의 시조는 강환정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 설명했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자,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애 나타난 화자의 심정. 암담하지. 응? 그 다음에 자, 참담하고 과장된 거예요. 그래서 웃음을 유발합니다. 사실은 해학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자, 10년을 경영하여. 뭐 제목은 없어요. 그냥 한번 제목을 짓는다면 뭐 이렇게 한 건데 넘어가 될 것 같네요. 자, 정리할게요. 자, 제목매가 그래갈래? 향가, 누의 죽음이 제재. 절망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극복에 대한 희망, 재회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자, 10년을 경영하는 자연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요. 자연 친화적 태도다. 그 다음에 나무도 바위돌도는 발상이 좀 독특했어요. 세 부분 나눈 것만 했구나 그냥. 자, 그 정도 특징하면 됐고요. 자, 요거 중에 아까 했던 거긴 한데, 자, 향과시 연관성, 3장 구성, 3단 구성, 그 다음에 감탄사를 쓰는 거, 이런 것이 공통점. 이거 되게 중요해요. 향가가 시조에 영향을 주었다고 그러지, 시조가 향가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그런 식으로 또 소개도 틀리면 안 돼요. 자, 향유층과 관련 생각해보자. 자, 조선 전기 평시조, 조선 후기 사설시조예요. 귀족이 즐기는 거고 평시조는. 그 다음에 사설시조는 평민계층이에요. 자, 귀족이 즐긴 거기 때문에 사대부의 생각, 지배이념이 주로가 되는 거지. 먹고 살만 하니까 자연친화적 삶의 태도도 드러나는 거예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자연친화예요. 그죠? 자, 서민의 노래는 일상을 구체적이고 사실적. 나무들 이거 과장됐는데요? 과장법도 있긴 하지.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표현 자체가 뭐 일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주로 그런 용어들이 나와서 사실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나 자, 길어지긴 했지만 종장 첫 3음절은 그대로예요. 그럼 얘는 정형시일까요? 아닐까요? 얘도 정형시예요. 3, 4조, 4, 4조를 기본 운율로 하고 있다는 건 맞는 말인 거예요. 정형시, 정형시 아닌 거 아니다. 정형률, 둘 다 정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정형률을 가지고 있는 거, 외형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습 활동도 끝났죠? 4, 5번 할게 됐어요. 자, 요건 마무리할게요.